올라오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메모리 불량이거나 GPU 쪽 이제 불량이거나 냉납, 메모리 냉납이거나 불량, 뭐 이렇게 이제. 여기 지금 패드가 떨어졌네요. 이건 이제 기판에서 떨어진 거예요. 패드가 기판에서 날아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 인근에서 경주 지역에서 이제 본체랑 그래픽카드랑 하나 맡겨주셨어요. 본체는 이제 그래픽카드 따로 있는데 그 창고에 장시간 방치했다가 이제 뭔가 안 돼서 이제 청소랑 이제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달라고 하셔서 수리 진행이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테스트 가동 중에 있고, 그래픽 카드는 처음에 이제 접수했을 때 이거 2080이거든요. 접수했을 때 이제 메모리 불량 증상을 일단 보였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컴퓨터 켜서 그래픽 카드가 메모리 불량일 때 어떤 증상인지, 수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초기 부팅이 되고 나면 드라이브에 보면 드라이브가 이제 잡혀야 되겠죠. 이게 지금 모니터가 해상도 그래 좋지 않은 편이라서 좀 많이 크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컨트롤러가 이제 느낌표가 뜨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또는 이제 그 내장하고 있는 드라이브가 있으면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올라왔죠, 드라이브가. 인터넷 연결 안 해도 올라오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이 되고 드라이브는 이제 느낌표가 뜨죠. 보시면 느낌표가 떠 있어요. 느낌표 2080ti는 잡혔는데 느낌표가 뜨고, 드라이브 정보에 보면 이 장치에 문제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뭐 코드, 중지 코드 43. 이게 이제 43이 GPU 쪽에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오류가 뜨고요. 또는 이제 메모리, 특정 메모리에 통신 오류가 있어도 이렇게 뜹니다. 냉납이라도 이렇게 뜨고, 문제는 여러 가지예요. 또는 저런 부위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런 증상이 벌어지거든요. 뭐 이게 43 오류가 모두 냉납이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통상적인 거는 대부분 이제 바이오스를 뭐 개조하거나 만지지 않으셨다면 메모리 불량이거나 GPU 쪽 이제 불량이거나 냉납, 메모리 냉납이거나 불량,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수리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뜨면 느낌표가 떴다는 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드라이브가 제대로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픽 카드가 해상도가 안 된다든지, 또는 뭐 해상도를 맞춰주고 뭔가 게임을 한다면 튕겨버린다든지, 아니면 화면이 모자이크 처리되면서 깨져 버린다든지 뻗어 버린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벌어집니다. 다시 그거 이제 메모리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리 테스트 할 수 있는 USB 꽂았거든요. 부팅 시켜 볼게요.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화면이 뭔가 좀 달랐을 거예요. 저런 형식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블럭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마 조금 다른 화면이 잠깐 나왔다가 없어졌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패스 통과가 되고 저런 문제가 있다면 일단 GPU 쪽일 확률이 높아요. GPU 쪽을 점검을 해 봐야 되고, 메모리 쪽에 오류가 있으면 우선은 일단 해당 메모리를 이제 드러내서 확인한다든지, 뭐 열처리를 해서 개선 사항이 있는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실패가 나오죠. A1, A0, A1, B형, B형 메모리에 지금 오류가 잡혔어요. 에러 카운터가 잡혔죠. 그러면 해당 메모리가 불량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은 해당 메모리 불량일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일단 B0 메모리를 드러내 볼 겁니다. 그럼 이제 메모리가 오래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메모리 패턴 쪽에 보통 대부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열이 이제 주어졌다가 식혔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납에 크랙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잘 없고 그 메모리 패드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이제 분해를 해서 제가 자리 옮겨서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분해를 해야 되겠죠. 자, 모델은 이 모델이에요. 아까 증상을 보셨으니까 지금 여기 라벨지가 지금 분해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죠. 새 제품이죠. 새 제품이 아니라 이제 한 번도 분해를 안 했다는 거죠. 새 제품은 아니고. 그래서 열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구조가. 뒤쪽을 다 빼야 되겠네요. 헷갈리면 커넥터가 색깔별로 안 돼 있으면 뭐 이거만 한번 끊어주면 되겠죠. 육각 렌즈로 다 풀어야 됩니다. 한 번에 힘을 줘서 안 떨어지면 다른 볼트가 있는지, 숨은 볼트가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너무 이렇게 꺾어버리면 BJ 볼랍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써멀 패드가 이렇게 완전히 딱딱하게 붙어 있었네요. 구성이 조금 다른 제품이긴 하네요.
2080 시리즈가 메모리 분량이나 GPU 내부의 랜컴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B0였죠, B0.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 없어도 A1, A0이에요. 그러면 B1, B0이거든요. 얘가 아까 통신 오류가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GPU를 이제 뭐 열처리해 본다거나 이렇게 위험한 뭐 리스크가 큰 작업을 하면 안 되고, 메모리 쪽을 먼저 점검하고 나서 이제 교체하고 안 되면 이제 GPU 쪽 의심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 통신 오류가 생기는 거는 메모리 주변에 소자류, 그다음 뒤쪽에 또 이제 뭐 콘덴사나 저항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간혹 이탈되거나 또는 불량이 생겨도 똑같은 증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메모리 소자류 쪽이 문제가 없다면 우선은 메모리를 드러내서 일단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좀 청소를 하고 그래픽 카드를 깨끗하게 사용하시겠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수리 점검 다이로 가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B0였죠, B0. B0면 얘거든요. 삼성 메모리를 사용했네요. 소자류나 이런 거는 지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플럭스가 새 제품인데 페이스트가 좀 묻어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쪽은 없죠. 다른 쪽은 없는데 여기도 지금 수리된 흔적이 좀 보이고요. 플럭스가 이렇게 덮어져 있고, 여기는 지금 소자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없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혈도가 없는 모델이면 이게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좀 다르죠? 왜냐면 자, 원래 공명 당시에 이제 없었던 부분들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납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뭔가 제거가 됐을 수도 있고, 이전에 제가 봤을 때 이 메모리가 한번 교체됐을 확률이 높아요. 뭐 해외 RMA를 갔든지 뭐 그런 식이 됐을 수도 있겠죠. 뒤쪽에 소자료는 우선 이탈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저항치를 한번 찍어 볼게요. 실장되어 있는 상태는 정확하진 않은데 보통 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측정되는 저항치가 있거든요. 그래도 저항치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선은 지금 이쪽이 분명히 수리는 된 건 확실해요. 수리된 흔적은 확실한데, 우선 얘를 한번 드러내 볼게요. 보통은 메모리를 드러내게 되면 제가 불량난 메모리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 패드가 이렇게, 이게 이제 열 처리를 잘못해서 드러내도 이렇게 되는데, 열 처리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 드러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패드가 이 메모리 자체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판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게 이제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기판에서만 아니면 메모리를 바꾸면 되거든요. 자, 드러냈을 때 이렇게 여기 패드가 하나 없죠. 없는 게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량이 납니다. 납이 좀 납량이 작아서 이제 장시간 사용 뒤에 어떤 그쪽 납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드러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보증실이 살아 있는데 사설에서 진행했을 리는 없고요. 분명히 아마 본사 측, 그러니까 제품 유통사나 또는 해외 쪽에서 뭔가 진행됐을 거예요. 이게 옆쪽에는 왜 뿌려주냐면, 이게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메모리들이 납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페이스트를 뿌려주면 이제 열을 주면 다시 이제 솔더링이 깨끗하게 되죠. 납끼리 잘 뭉치게 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 부분들은 한 번씩 일처리를 해서 뿌려줍니다. 그리고 GPU 쪽도 이게 바로 이쪽 편으로 거의 통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페이스트를 살짝 뿌려서 이쪽 부분에 혈에 문제 없도록 납땜이 잘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드러냈을 때 패드가 큰 문제가 없으면 리볼을 해서 다시 실장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움직였을 때 살짝 움직이죠? 드러내주고요. 얘는 무연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교체가 한번 됐던 제품 같아요. 패드도 일단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쪽이 아니라 GPU 쪽의 확률도 있어요. 드러내면 볼랍은 항상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할 때 이 소자류가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패드를 완전히 다 이렇게 솔더링으로 닦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은 여기 지금 패드가 떨어졌네요. 이건 이제 기판에서 떨어진 거예요. 패드가 기판에서 날아갔어요. 날아갔죠? 지금 패드 얘 하나 빼고는 지금 문제는 없어 보이죠. 이 패드를 살려야 되는데 이게 UV 본드가 볼랍보다 더 높게 형성돼 버리면 납이 잘 안 붙거든요. 납이 덜 뜨기 때문에 볼랍보다는 항상 낮게 UV 본드를 칩으로 하셔야 돼요. 자, 좀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볼랍을 하나 살짝 얹어놨어요. 얹어놨죠. 자, 이 메모리가 불량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 볼랍 말고요. 볼랍은 제가 저번에 많이 보여드렸죠. 이런 거 볼랍, 볼로 돼 있는 거 볼랍. 이거 말고 크림납으로 작업해 볼게요. 크림납 기존에 있던 거 좀 제거를 해야 되겠죠. 메모리는 솔더윅으로 싹 다 빨아낼 필요 없습니다. 인두기를 대주셨으면 패드 쪽에 갖다 대지 마시고 볼랍만 이렇게 납만 이렇게 잘 들어서 패드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납이 거의 일정하게 묻거든요. 기존에 있던 이거를 다 잘 닦아 주셔야 돼요. 직접 열을 가할 수 있는 메모리 스텐실이죠. 아, 이게 아니네. 다른 걸 거네. 이런 스텐실이 없으면 볼랍을 하나하나 그냥 수작업으로 얹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장난이 아니게 걸리겠죠. 근데 메모리는 뭐 그렇게 볼랍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은 합니다. 기존에 볼랍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눌러줘야 되겠죠. 기존에 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은 다 맞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주고요. 크림 납이 뭐냐면 그냥 젤리처럼 돼 있는 납입니다. 젤리처럼 이렇게 이런 젤리처럼 된 납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를 저 구멍에다가 그냥 메꿔주는 거예요. 틀이 틀어지면 안 되겠죠. 잘 어느 정도 눌러주고요. 힘 조절을 잘해서 꼭꼭꼭 누르면 절대 스텐실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납량이 많은 것 같은데 매번 연습하다 보면 납량을 어느 정도 조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듬뿍 발랐어. 그리고 잘 닦아줘야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열을 가해서 잘 뭉쳤죠? 이 상태에서 조금 튀지만 세척액을 그래서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살짝 들면 떨어져 나오죠. 한번 사용한 스텐실은 청결히 관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재작업할 때 잘 안 됩니다. 깨끗하게 세척해서 메모리는 깨끗하죠. 자, 이렇게 되면 리볼링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크림납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크림납이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메모리에 베이스트를 쭉 뿌려주고요. 메모리에도 삼각형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 방향이 있죠. 메모리에도 보면 아주 작게 밑에 삼각형 표시가 있죠. 근데 반대쪽에 보면 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점 쪽이 이게 기판의 삼각형 쪽으로 있죠. 한쪽 모퉁이 1번 핀 쪽으로 가주면 돼요. 여기 점이 있죠. 나머지 베이스트는 메모리 실장하고 나서 청소를 하면 됩니다. 뿌려주고요. 메모리 삼각형 방향 잘 맞춰서 여기 점이 있죠. 네, 점이 있으니까 요거 얹을 때 조금 신중하셔야 돼요. 볼랍도 위에 딱 올라가주면 좋은데. 네, 됐죠. 자, 이제 재가열을 해서 작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좀 식히고요. 뿌려뒀던 페이스트를 다 제거할게요. 볼랍 안착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까 패드가 날아간 쪽이 잘 붙어야 될 텐데 그건 이제 테스트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입니다. 지금 켜봤는데 잘 돼요. 메모리 가려면 이거죠. 켜볼게요. B0 메모리 몰이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메모리 불량이 아니었다는 거죠. 메모리 불량이 아니라 밑에 패드, 메모리 쪽 패드가 아니라 기판 패드 쪽에 이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조사에서 메모리 교체한 거예요. 교체하면서 뭔가 조금 데미지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계속 지속 사용하면서 패드가 떨어졌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는 메모리는 불량이 아니고요. 단 패드 그 한 패드 하나 정도는 이렇게 아까처럼 복구하면 돼요. 근데 패드가 너무 많으면 다 먹죠. 성공할 확률도 좀 많이 희박하고 그렇게. 자, 여기 순행으로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상 시스템에 연결했어요. 전원 쪽 이상이 없고 지금 이제는 보면 느낌표도 사라졌고 디스플레이 정보에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뜨죠. 그 아까 메모리 패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좀 불러다 한번 시켜볼게요. 정상으로 다 잡혔죠. 우선은 이거 조금 더 테스트 해볼 거고요. 자리 옮겨서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 조립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쭉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립을 빨리 해서 좀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또 마무리를 해야 돼. 뭐 조금만 발라도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일단 붓 발라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느낌표 없죠? 그러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답니다. 동급 시스템에 뭐 평균 점수 나오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뭐 테스트는 제가 쭉 더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메모리 자체 분량도 있고 이제 패드 분량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리본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 GPU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리볼이나 뭐 교체 작업은 저희가 진행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 대비 수리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즘 또 코어 다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수리 성공률이 조금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험을 저는 잘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 투자 대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나 뭐 다른 이제 칩셋이 좀 작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작업해서 이렇게 복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테스트는 제가 더 해보겠지만 좀 더 오래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래픽 카드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